결혼 발표 후 행운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던 개그맨 김준호가 베트남 닌빈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JTBC 간판 예능 이돈 내산 독박 투어 4의 베트남 편에서 김준호는 결혼 후 처음 떠난 멤버들과의 여행에서 신혼여행 징크스를 겪는 듯 단 하루 만에 연속 독박을 몰아치며 좌절했다. 이는 단순한 예능적 불운을 넘어 혼자가 아닌 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성숙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가 닌빈에서 맞이한 재정적 붕괴는 곧 그의 삶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노이의 환상, 새 신랑의 행운 불패 신호와 자만심. 여행의 시작은 순조롭다 못해 환상적이었다. 1. 독박 투어 4의 첫 행선지인 베트남 하노이는 활기차고 복잡했지만 김준호에게는 마치 모든 위험이 비껴가는 마법의 공간과 같았다. 그는 새 신랑이라는 별명처럼 행운을 등에 업은 듯했다. 멤버들과의 복불복 대결에서 그는 귀신같이 독박을 피해 나갔다. 독박 면역력의 근거. 피하고 싶었던 첫날 밤의 럭셔리 숙소 독박. 현지 최고급 해산물 저녁 식사 비용. 그리고 복잡한 하노이 시내에서의 택시비 등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린 게임들에서 김준호는 매번 간발의 차이로 벗어났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불운의 아이콘으로 방송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였기에 하노이에서의 승승장구는 멤버들에게 놀라움을 넘어 결혼 파워가 만들어낸 신성한 징크스처럼 받아들여졌다. 멤버들은 그의 행운을 부러워하며 동시에 안심했다. 김준호 역시 으스대며 내게는 이제 독박 면역력이 생겼다. 이제 내가 독박을 맞을 일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여러분은 걱정 말고 마음껏 즐겨라. 그의 얼굴에는 결혼으로 인한 행복감과 더불어 불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자만심마저 엿보였다. 하노이에서의 김준호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굳건해 보였으며 그 자신조차도 불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때의 자신감은 닌빈에서 겪게 될 처참한 몰락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었다. 닌빈, 운명의 급반전 성체의 붕괴와 신성한 저주 고요한 변화의 시작. 2.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러웠다. 일행이 하노이의 소음과 북적임을 뒤로하고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닌빈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하노이에서의 떠들썩함은 사라지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웅장한 카르스트 지형은 묘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안의 아름다운 석회암 봉우리와 물길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주었다. 그 장엄함 속에서 김준호의 운명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웅장한 자연 앞에 인간은 없이 작아지는 법. 쩡한 투어 중 일행은 까우 사당이라는 사당에 들렀다. 까우 사당에서의 실언. 이 사당은 특히 아들을 점지해주는 영험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평소 유쾌한 농담을 즐기는 김준호는 결혼했으니 나도 이 신성한 출산 에너지를 좀 받아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신성한 공간에서 운명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곧 닥쳐올 불운의 전조였을까? 폭발적인 4연속 독박. 그 순간 멤버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트럼프 카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간단한 점심 식사 복불복 게임에서 하노이에서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김준호의 이름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독박에 걸렸다. 멤버들은 잠시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김준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낯선 공포가 감돌았다. 그 불운은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닌빈에 도착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는 저녁 식사, 숙소 배치 게임, 그리고 다음 날 이동에 필요한 렌터카 비용, 심지어 간단한 음료수값까지 연이어 독박을 떠안았다. 면역력을 자랑하던 새 신랑은 닌빈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단 24시간도 안 되어 4연속 독박을 맞으며 재정적인 끔찍한 붕괴 사고를 경험했다. 그의 누적 독박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고 김준호는 여기가 신혼여행지냐, 멤버들에게 돈을 바치는 생지옥이냐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불운은 오히려 멤버들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 되었다. 그의 영혼과 지갑은 닌빈의 카르스트 절벽처럼 날카롭게 부서져 내렸다. 3. 정신적 성숙 희생의 방패를 들고 책임을 수용하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에 몸부림쳤던 김준호였지만 연속된 독박 앞에서 그는 놀라운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 그의 태도는 점차 수능을 넘어 책임감 있는 희생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이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자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변화했다. 수용과 양보의 미학.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운을 탓하거나 독박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복불복 게임에서는 미묘하게 패배를 유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재빨리 가장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주저없이 패배를 상징하는 손을 내밀어 동생들의 승리를 확정 지어주었다. 이는 과거 독박을 피하기 위해 온갖 잔꾀와 비열함을 동원했던 김준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성숙하고 고귀한 행동이었다. 멤버들은 그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감동했다. 준호 형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쉽게 독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아. 형이 독박을 맞으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준호 형이 우리의 방패가 된 거야. 형의 희생 덕분에 여행이 완벽해졌어. 김준호가 짊어진 독박의 무게는 멤버들에게는 죄책감 없는 자유와 즐거움으로 변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팀의 안정성과 행복을 위한 헌신으로 승화시켰다. 이민우 PD의 분석에 따르면 김준호의 이 심리적 전환은 단순한 예능적 각본이 아닌 결혼이라는 인생에 큰 변화가 가져다준 어른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의 발현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즐겁게 해줄 의무를 자청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4. 결론 홀로 서지 않은 자이 짊어져야 할 무게. 새로운 가장의 탄생. 닌빈에서의 독박 참사는 김준호에게는 고통스러운 재정적 손실이었을지 모르나 시청자들에게는 웃음과 동시에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독박 투어 4는 이 여정을 통해 김준호가 얻은 것이 단순히 결혼 반지가 아닌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임을 강조했다. 여행 초기 그는 결혼이라는 행운으로 인해 독박이라는 불운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홀로 있을 때는 자신의 운명만을 책임지면 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더불어 그룹의 맏형으로서 동생들의 즐거움과 안심까지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김준호의 연이은 독박은 곧 이제 혼자가 아닌 사람은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며 그 짐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숙에 도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더 이상 불운을 탓하는 징징이가 아니라 그룹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책임지는 가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닌빈에서의 붕괴 사고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결혼 후 첫 책임 수업이 되었으며 그의 성숙한 예능 인생 2막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신호탄이었다.